이상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현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과의 이수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은 상당히 다르죠. 또 현저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나 획일적으로 8세가 돼야 초등학교 과정 1학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간의 현저한 능력 차이도 불구하고 6개월 단위로 학교가 고정되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뭐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 1년 걸려야 그 과정을 실제로 이수하는 그런 능력이 좀 못 미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 그 6개월 단위로 정해진 과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다음 과정의 시작 시기가 전혀 자율성이 없어요. 그냥 3월이나 6월 새학기까지 기다려야 그 과정의 공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과목을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이런 것은 아이들이 어차피 그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그런 학문에 대한 그런 동기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모순된 어떤 현상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공부가 이제 생활이 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통해서 매일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이런 과정이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 학문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일주일 공부해서 방정식 과정을 다 마쳤는데 다음 과정인 뭐 함수를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 다음 학기 때 배운다고 하면 어차피 그때 배울 거니까 하는 생각에서 의욕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시기도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죠. 뭐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게 이상적이냐 하면, 어떤 학생이 어떤 과정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과정을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 좀 테스트 받고 싶다. 이럴 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동기와 방법,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 또 역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동기가 참 비본질적이고 왜곡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뭐 좋은 명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동료보다 앞서면 예를 들자면 뭐 1등을 해서 아주 우러러 받는 그런 공명심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비본질적으로 동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주 큰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태도가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의무가,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라기보다 해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이 즐거우면 4시간 동안 참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즐겁지 않으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잠을 줄이려고 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어떤 자기 의지력을 강화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신적인 노고가 수반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구태의한 학습 방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학습 성과가 저조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 공부를, 즉 지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 공부에 대해서 태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즉 이제 신체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으로 태어나오면 더 이상 그 모태에서처럼 영양분이 강제적으로 공급되지 않죠.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엄마 젖을 빨아먹거나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예.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먹을 때 또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에 대한 필요를 몸에서 느껴서 자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야 먹는 것이 즐겁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먹을 입에 집어넣는 것이지만 약은 먹는 동기가 틀리죠. 그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어떤 의무 때문에, 예? 억지로 먹는 거죠. 안 먹었으면 좋지만. 그래서 약은 이렇게 씹어서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꼴깍 삼킵니다. 약은. 그 약은 원래 그렇게 먹도록 되어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음식을 약처럼 그렇게 꼴깍 삼킨다면, 아무리 좀 맛있는 불고기에 있다. 근데 그걸 씹지 않고 꼴깍 삼켰어요. 약을 먹듯이. 그럼 먹는 게 역겹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소화도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원래는 맛있는 공부에 대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부, 지식에 대해서는 식욕부진이고 소화불량이에요. 소화불량.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이 재미있지도 않고 또 이제 쉽지 않고 꼴깍 삼키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 소화라는 것은 이제 듣거나 보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척척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능력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면에 있어서 이제 소화불량이라는 거죠. 현 공교육제도의 그 세 번째 폐단은 상대 경쟁 체제라는 겁니다. 그 학생이 가진 그 절대적인 지혜나 능력이 관건이 되는 게 아니라 등수가 몇 등이냐. 예를 들면 어떤 명문대학의 특정 학과가 정원이 30명이다. 그러면 그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서 그 30등 안에 속하면 그 제가 원하는 대학과 과에서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동료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 그건 근본적인 모순이죠. 인간들 사이에 서로 그 경쟁해서 다른 인간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력, 그 자체가 삶의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격 자체도 좋지 않은 닫힌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차가 높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무능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 1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0m를 15초에 뛴다고 하면 그거보다 못 뛰는 학생들 사이에서만 뛰면 1등이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보다 잘 뛰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면 꼴찌가 되는 거죠. 1등이냐 꼴찌냐 하는 것은 본질상 거의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 등수로 인해서 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혜택의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교육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이제 교육과의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 과정이 시작 시기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취향,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 과정의 입수 기간 역시 개인의 능력에 따르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할 수 있으면 하루 만에 할 수 있게 하고, 1년이 걸리면 1년 만에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교과 과정이 끝났을 때 다음 교과 과정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시기도 마찬가지고, 저 다음 과정의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게 된 건지 한번 좀 테스트해 두세요. 이럴 때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과목의 선택에 대해서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교육 체제 하에서는
그 팀별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 연령을 기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슷한 단계에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하게 되고 그 모두가 학문에 대해서 순수한 동기와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수료 기간, 이거 한 달 만에 해야 돼, 일주일 만에 해야 돼, 외부에서 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자율에 맡기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빨리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서 정해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평가는 절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몇 등이냐를 알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말 다음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죠.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그 평가도 하고 다음 과정의 교과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학습하는 동기가 그 순수한 동기를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참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어떤 공명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동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학문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것 자체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문에도 진미에 매료돼서 자발적으로 학문에 몰두하게 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공부에 대한 동기와 태도가 그럴 때 그 성과도 가장 클 것이 당연하게 기대가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닫는 행복, 그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보람을 끊임없이 얻는 과정이 바로 이상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 사람은 이 학문, 지식과 살아있는 관계, 즉, 그 지식에 대해서 태어난 그런 현상을 보여야 참 지혜와 그 지적 행복을 계속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는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받지만, 일단은 이제 뭐 태어난 상태가 되면 이 음식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죠. 직접적인 필요를 느끼죠. 몸에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적으로 그렇게 태어나 있다면 그 지적인 양식, 정신적인 양식인 지식에 대해서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지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필요를 정신에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식을 섭취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과 그 지식이 가져야 될 마땅한 관계, 원래 이상적인 관계인데, 이상교육 그 협회에서 바로 학생이나 뭐 사람들 모두가 그런 식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지혜와 능력을 매일 이렇게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하는 것이 이상교육 그 협회의 설립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 교육제도는 상대 경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등수가 몇 등이냐 하는 것을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주된 관건으로 삼는 그런 그 교육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 교육제도에서는 그냥 능력과 자격을 가진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마련을 누릴 수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동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동료를 아무리 도와줘도, 동료가 아무리 이 능력이 발전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이 자기에게 전혀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공부하는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교육의 장이 이와 같은 교육 낙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교육협회의 어떤 그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